네, 오늘은 2차 전지와 정유 화학업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시장에서 왜 쉬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의 변동성에 민감한 또 정유 화학업종은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정유화학과 2차 전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원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2차 전지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나오고 있는 전기차 쪽의 글로벌 판매량은 여전히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 굉장히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월의 성장세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연초 이후의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조금 지루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조정 혹은 쉬어가는 구간 정도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들의 조정이 나온 그 빌미가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였는데 여전히 이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내재화 이슈가 그렇게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 9월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내재화 이슈를 얘기하면서 네. 2030년까지 3테라와트, 즉 3000기가를 이야기했고요. 그 이슈는 오히려 되게 빠른 시간에 조금 소화가 되면서 셀 업체들의 주가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3월에 폭스바겐이 이야기했던 2030년까지 240기가 정도의 내재화 이슈가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성장성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희소한 상황에서 유동성은 풍부했기 때문에 이 풍부한 유동성이 2차 전지를 포함한 일부 성장 섹터에 굉장히 몰렸던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은 주요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소했던 성장성은 약간 덜 희소해졌고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이 유동성이 회수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같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이슈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로서의 한국 업체들의 성장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 제가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좀 둔화되는 듯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부분인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약화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중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여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4월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됐던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의 점유율이 한 11%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전체 자동차 그룹사로 봤을 때 폭스바겐이라는 업체는 아우디나 포르쉐를 포함해서 점유율이 13%까지 올라와 있고요. GM도 쉐보레를 포함해서 1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과거에는 테슬라가 경쟁자 없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보였지만 지금은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로부터 추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중국, 미국, 유럽 모두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세는 연초 대비 조금 둔화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성장세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업체들은 테슬라 외에 다른 업체들과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에서는 보조금 리스트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소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유럽, 미국이 성장하는 부분이 실제 4월에 배터리 출하량을 보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350% 이상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50%를 넘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이 수혜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의 기회 요인은 많은 건 알겠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또 전략을 짤 때는 다른 것 같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전략은 저희가 또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제가 성장하는 섹터입니다라고 말씀은 반복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드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작년과 올해의 시장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이런 성장성이 주목을 받을 때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커질 때
때마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올해 상황은 조금 다른 국면에 처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저희가 올해나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치를 상향되는 국면에 진입을 했음에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당연히 한국 업체들도 이러한 성장성 확대에 맞춰서 중장기 생산 능력 목표를 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그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저희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시장에서의 시선이 미래에 대한 성장보다는 지금의 실적으로 조금씩 가까운 시점으로 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올해 조금 2차전지 업종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물론 이 저희가 보고 있는 구조적인 성장세가 당연히 꺾이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업체별로 나타날 수 있는 수익성 개선 여부가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뭐 매출 성장이라는 게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같이 올라오겠지만 매출 성장 이상의 실적을 개선한다라는 건 결국 수익성이 개선돼야 매출 성장 이상의 이익 성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업체별로 어떤 업체들이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살펴보면 저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SKC 같은 업체들이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성장은 하는 섹터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배터리 사업부 쪽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지 흑자 전환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리포트에서 좀 써주셨던 종목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에코프로가 지주사 에코프로 그리고 사업회사 에코프로 HN으로 분할 재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분할 재상장하는 날 리포트 나왔던데 에코프로 HN의 가치를 또 상당히 높게 보시더라고요. 어떤 숨겨진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저희가 뭐 에코프로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양극재를 하는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분할 전에도 지주사로서의 에코프로 에 대한 주가 평가에는 이러한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절대적인 영역에 있었고 역으로 말하면 지금 분할 신설 회사가 된 에코프로 HN이 영위하고 있는 환경 사업에 대한 가치는 주가에 사실 유의미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히든 밸류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주가가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러한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평균적인 PER을 보시면 대략 한 25배 정도에서 거래가 실제로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력 혹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인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가 환경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ESG 트렌드가 확산되는 거에 따른 최대 수혜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ESG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재무적인 요소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을 즉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이 된 거고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ESG라는 것이 재무적인 영역에 영향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주요 국가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오염 물질을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들이 강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게 ESG 해당 기업 ESG 활동이 제품 구매 활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인식 개선에 대한 서베이가 나온 걸 보면 결국에는 비용과 수요 즉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재무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들 역시도 ESG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초기 구간에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고객사들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까지 넘어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성 역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HN의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분할 재상장이 된 이후에서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마 보고서를 통해서 에코프로 HN 중심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주사나 사업회사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유 쪽에 하나의 질문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국제유가 이틀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하반기 정유주들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정유업종에 대한 투자 환경은 편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국제 유가는 올라와 있지만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이라는 지표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실제로 유가가 올라오는 것이 일시적인 재고 관련 이익으로는 반영이 되겠지만 조금 꾸준하게 이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유가 플레이로서의 정유주를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까지로 놓고 봤을 때 회복의 방향성 역시 분명하고 수요가 올라오면서 정제 마진도 정상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볼 제품은 항공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 수요 충격에서 가장 부진했던 제품이 당연히 항공유였고요. 이 항공유가 경유 마진마저도 부진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항공유 수요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 30%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회복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유 그리고 경유 마진까지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유가 플레이보다는 사실 저희는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여가야 되는 시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수요 회복세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텐데 내년에는 새로 들어올 만한 설비의 순증설 규모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유업종이 전체적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 유가 플레이로서의 정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정제 마진이 올라오고 저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정유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오히려 정유주에게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군요. 뭐 그러면 살짝 향후 국제유가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뭐 공급과 수요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반기까지 수요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공급 측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하반기까지 수요가 올라가는 방향성은 분명히 맞지만 그 기간 동안 사실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역으로 공급단에서 오펙 플러스를 제외하고는 생산을 늘려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만큼 충분한 공급 대응이 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나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공급 증가의 여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미국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오펙도 뭐 추가적으로 생산을 늘릴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조금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로 될수록 공급 측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아마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급에 따라 또 수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국제유가 방향성의 포인트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한상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